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학년도 고2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세계지리 해설을 맡은 이다은입니다. 우리 2학년 친구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았어요. 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른 지역들도 있었을 거고요. 또 학교에 따라서 재택으로 시험을 치른 지역들도 있었을 거예요. 단쌤 학교가 있는 서울은 미실시 지역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지는 않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2학년 친구들이 뭐 어떤 형태로든 시험을 열심히 치르고 이렇게 학력평가 해설 강의까지 챙겨본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대견하고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에요. 자, 우리 오늘 봤던 시험에 이거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캄보디아 화폐더라고요. 이게요, 화폐 단위가 100릴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보면 한 27원 정도? 이렇게 TMI를 단쌤이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이유는요, 세계지리는 이런 과목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이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는 거죠.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지형, 기후,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삶의 모습을 탐구하는 과목이 바로 세계지리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학력평가 보면서 봤던 지폐,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경관들, 얼른 우리 친구들이 수능을 정말 자신감 있게 잘 치르고, 그리고 대학에 진학을 하고, 그리고 또 코로나도 종식이 되어서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 2학년 친구들이 세계지리 공부하면서 봤던 것들, 그런 것들을 진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단쌤은 오늘 해설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여러분들의 2년 뒤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그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신감 있고 멋진 모습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단쌤이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해설 강의를 준비해봤어요. 자, 우선 우리가 오늘 치른 시험의 출제 범위부터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죠. 역시 2학년 시험이다 보니까 전범위가 출제되지는 않았고요. 아무래도 앞단원이 많이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세계화와 지역이해, 그리고 세계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그래서 기후, 지형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세계 인문환경과 인문경관, 아마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도요, 아마 요 정도까지 학교에서 진도를 나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문환경과 인문경관에서는요, 첫 번째 단원, 주요 종교의 전파와 종교 경관까지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어떤 문항들이 출제되어 있나 단쌤이 조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세계화와 지역이해에서는요, 특히 최근에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이 다 쏙쏙 출제가 되었고요. 또 전통적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는 고지도도 역시 빼놓지 않고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의 특징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지리시험의 유형도 알아볼 수 있고, 또 이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도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지리정보에서 특히나 우리 친구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역화 전략 3가지 또 헷갈리잖아요. 이런 것들 오늘 해설 강의에서 단쌤이 또 완벽하게 해설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기후랑 지형에서 각각 한 7문항씩 출제가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시험 범위가 전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형과 기후에 좀 치중한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전범위 다 공부하고 나서 치르는 시험에서도 지형과 기후가 꽤나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등급을 가르는 킬러 문제들은 바로 이런 데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요, 여러분들 몇 점 맞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후랑 지형에서 내가 이 중요한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나의 실력을 가늠하는 그런 평가 자료로 활용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세계 인문환경과 인문경관에서는요, 주요 종교의 전파와 종교 경관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공부할 때는요, 이 종교의 기원지, 또 성지가 어디인지,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관들은 어떤 것이며 이곳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인과관계와 맥락을 파악하는 공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시험의 의 첫 번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계지리의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번 시험 보고서 느꼈겠지만 기본 개념에 굉장히 충실한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시험에 출제된 자료들이 그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낯선 자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EBS 교재나 교과서에서 익숙하게 많이 봐왔던 그런 자료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공부할 때도 EBS 교재와 교과서에
학교에 수록된 자료들을 꼼꼼하게 학습해야 되겠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역시 지리 시험의 특징이죠. 지도, 도표, 그래프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역시나 전형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해설 강의에서 단지 단쌤이 분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새로운 자료를 봤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접근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위치를 찾는 문제, 지리 시험에서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단쌤도 보면요, 수강후기 게시판이나 Q&A 게시판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전 세계의 모든 도시의 위치나 이런 정말 세세한 지역들까지 다 공부해야 하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 정말 자주 물어보거든요. 근데요, 나온 지역이 또 나와요.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 나왔던 지역들이요, 전통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지역들, 게다가 함정으로 많이 출제되는 지역들이 정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 꼭 잘 보관하고 여러분들 여기 있는 자료들 단쌤이랑 같이 꼼꼼하게 분석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오늘 시험의 의 두 번째인데요. 바로 앞으로 세계지리 문제풀이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전략적인 접근 방법을 익힐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시험의 의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 친구들이 다양한 개념을 학습을 해왔어요. 여태까지 분명히 이 해설 강의까지 챙겨보는 친구들이라면 그동안 개념 공부에 소홀히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실전에서 문제를 받았을 때, 그리고 내가 봤던 자료, 익숙한 자료와 조금 변형돼서 자료가 나왔을 때 우리 친구들이 당황하고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하게 돼서 속상해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내가 학습한 개념들을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런 연습이 조금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단쌤이 이야기하는 거. 우리 친구들은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문제에는 생각보다 많은 힌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설 강의에서도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들 같이 연습해 볼게요. 그리고 학교 시험이나 3학년 학력평가 그리고 모의평가 수능에서 우리가 오늘 본 시험이 심화되어서 출제된다면 어떤 부분들이 출제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해설 강의에서 기본 개념 복습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오늘 출제되었던 내용들이 이렇게 다른 시험에서 심화되어서 출제될 수 있다면, 응용되어서 출제될 수 있다면 그런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단쌤이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쌤과 함께 해설 강의 통해서 조금 더 세계지리에 가까워질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 친구들 오늘 봤던 시험지 꺼내고요. 바로 해설 강의로 넘어와 주세요. 오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